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어 진행의 박구경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 중 절반 남짓은 전월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전세 가격이 오른 데다가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춤했던 주택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요. 시장의 흐름, 분위기 잘 파악하셔서 좋은 투자 계획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는 1부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시장의 핵심 이슈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보시는 두 지역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북구 성북동에서 다세대 주택, 그리고 인천 부평구에서 다세대 주택까지 다양한 지역 보여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1부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합니다. 무료 전화고요.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오네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어 저희 오늘 이분과 함께 일부 얘기 나눕니다. DNL 종합건설 민철기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민철기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사실은 되게 맑았다가 갑자기 비가 오기도 하고 또 비가 오다가 또 날씨가 쨍쨍하기도 하고 상당히 변덕스러운 날씨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요즘에 부동산의 어떤 흐름을 보면 약간은 날씨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부동산의 기류가 맑았다가 흐렸다가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사실 올해 6월까지 그러니까 정말 많은 물건들이 매물들이 나와서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각종 제재 대책을 많이 내놨는데 사실 지금 현재 6월이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는 지나칠 정도로 매물 잠김 현상이 벌어지고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예전에 한국감정원이라고 불리는 한국부동산에서 집계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5개월 연속으로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벌어질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언젠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가 될 수 있고 내년이 될 수 있고 몇 년이 지나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과연 얼마나 저평가된 것이 있느냐, 그리고 가치만이 올라간 것인지 가격만이 올라간 것인지를 좀 면밀히 따져서 정말 어디 곳에 투자를 해야 될지, 내가 그것을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그런 해안을 좀 느리시는 그런 공격적인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다른 걸 소개하기 전에 지난번에 정부에서 민주당이죠. 지금 현재 여당에서 부동산 특위를 열어서 공급과 그리고 세제 그리고 금융에 대해서 부동산 특위의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발표한 내용들이 100% 다 진행이 돼서 시장에 반영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통과가 돼야 되고 어떤 정부와 어떤 교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정부 여당이 거대한 여당이기 때문에 통과시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과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약들을 그리고 어떤 정책들을 펼쳐봤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주택 시장을 위해서 공급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공급을 과연 몇만 세대로 늘릴 것이고 이런 공급에 대한 시그널,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을 과연 어떻게 바꿀 것이냐. 금융에도 다주택자들을 위한 금융을 풀어주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1주택자, 특히 생애 최초인 사람들을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금융 정책을 해줄 것이냐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세제입니다. 세제는 취득세나 이런 거를 건드리진 않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세를 지금 계속해서 개정을 하겠다. 근데 약간 이 세제 부분은 정부하고의 어떤 마찰이 좀 심하기 때문에 요 원안대로 통과가 될지 아니면 좀 더 보완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급은 가장 핵심은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원래 처음에 김현미 장관님 시절에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현재 공급은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부에서는 공급을 늘릴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임대사업자를 장려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폈습니다. 근데 지금 4년 지나고 이제 5년 차, 이제 좀 있으면 5년 차가 되는데 5년 차 되는 시점에 앞서서는 현재 계속 나오는 시그널은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계속 공급을 늘릴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 공급을 늘리는 방법 중에 신도시를 선택을 했고 또 도심에 있는 재개발들을 좀 약간 선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은
민간 주도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원하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정부 주도의 재건축을 원하는 게 약간은 다른 점이 있지만 그래도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정책은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는 좀 뒤에 자세히 보겠지만 상당히 많은 지역을 경기도에서 가까운 서울과 상당히 가까운 부분에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2사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2사 대책은 뭐냐면 올해 2월 4일 날 나온 대책인데 도심, 역세권 또는 재개발 예정 구역들을 정부가 공공으로 진행을 해서 정말 빠르게 공급을 늘려서 정말 많은 3080이라고도 합니다. 상당히 80만 가까우를 되게 많이 늘려주겠다라는 정책인데 그렇게 다 해서 205만 호를 추진하겠다. 사실 이 숫자를 이대로 할지 아니면은 좀 더 줄지 늘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르지만 그래도 205만 호라는 엄청난 일개 신도시 전체가 200만 호가 넘으니까 200만 호 거의 일개 신도시급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는 공급 추진 내용을 일단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신도시라든지 어떤 도심의 민간 지역을 개발하는 그런 거 외에 공공용지, 즉 군부지들, 그러니까 군대에 군대 부지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포천 근처에 있는 모 군단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군단을 없애면서 이전 적지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도심 내에서도 군부대가 많습니다. 또 예비군 훈련장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과연 그런 분들 그리고 유휴지, 놀려 있는 휴지 부지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정부에서 사용하는 어떤 부지로 썼다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부지들 이런 부지들을 전부 활용을 해서 공급을 계속해서 늘려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얼마만큼의 진행 속도가 될지 그리고 이제 주위의 여건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즉 신도시로 해서 택지를 개발하고 그리고 민간에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하고 국가에서 갖고 있는 군대 유후 부지라든지 여러 부대를 활용을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첫 번째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는 금융입니다. 금융은 핵심은 바로 LTV와 그리고 소득을 더 주는 LTV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가장 강합니다. LTV라는 거는 제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담보대출 비율입니다. 자, 6억이라는 집을 샀을 때 과연 얼마를 줄 것이냐라는 비율인데 지금 현재는 투기지역 같은 경우는 40% 좀 더 인센티브를 줘도 10%를 준다면 50% 정도를 주는 것을 이거를 최대 60%까지 즉 20% 정도를 올려주겠다. 그리고 상한선도 좀 더 올려주고 그리고 대출할 수 있는 한도를 6억에서 8억, 9억까지 올려주겠다라는 취지가 상당히 강한데요. 그 간단한 내용을 보면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1주택 있는 사람들은 안 되고 무주택인 세대주, 부부 합산 소득으로 감쌀합니다. 혼자가 아니로 둘 다 했으면 부부 합산을 해서 8천에서 예전에 그러니까 한도를 8천만 원 이하만 인센티브를 주던 것을 9천만 원까지 주겠다. 그리고 생애 최초인 사람들은 1,000만 원을 더 가산해서 예전에는 9천만 원 이하여야 됐는데 1억까지 되는 사람에 한해서 LTV를 늘려주겠다라는 취지로 이번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투기 지역에서는 예전에는 6억 이하만 위에 해당 적용을 했습니다. 10% 가산하고 20% 가산하는 것을. 근데 그거를 9억까지를 했고 조정 지역은 5억에서 8억으로 해서 3억씩 올렸다. 그래서 뒤에 내용은 좀 더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대는 과연 얼마로 10%에서 20%로 상향을 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LTV가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40%인데 여기에 해당되면 10% 더 가산해서 50%까지. 근데 지금은 60%까지 줄 수 있는 금액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여기에서 최대는 또 4억까지입니다. 즉 9억이라는 집, 8억 5천이라는 집을 사더라도 60%를 해서 8억에 60%에서 4억 8천이 아니라 4억까지로 한도를 정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이 부분은 또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는 세제에 대한 겁니다. 세제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얘기인데 세대는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세율을 원래 재산세 계산을 할 때 6억까지는 최대 0.5%까지 감면하는 그런 제도가 지금까지도 시행이 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9억까지 올렸다. 그래서 9억까지로 해서 이거를 0.05를 추가로 감면을 해서 해당되는 사람이 따져보니까 한 44만 가구에서 한 18만 원 정도씩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재산세를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내려가서 0.05% 감면을 받는다. 그리고 양도세는 자, 1주택자들입니다. 2주택자나 다주택자들은 현재 6월 1일 이후기 때문에 지금 조정지역이라든지 되는 경우에 10%가 아니라 20%, 30% 가산이 됐고요. 자,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원래는 9억까지인데 이 부분을 12억까지 늘리겠다라고 이제 정부 공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하고도 어느 정도의 소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12억까지 가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과연
12억까지 올렸을 때 양도 차익이 정말 많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좀 계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감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금액 이상,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건 5억 정도라고 하는데 5억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또 일정 금액을 양도세로 추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기준을 현재 9억에서 12억까지로 늘리는 것이 양도세에선 골자다라고 보시면 좋고, 자, 세 번째는 종부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사실 현실성이 좀 없습니다. 정부에서 워낙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성은 없는데, 종부세를 납부를 유예해 주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무 많이 내는 사람들, 뭐 1가구 1주택자인데 너무 많다면 집을 팔 때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상속 처리될 때 그때까지 납부를 유예해 주겠다라는 핵심 내용이고, 또 하나는 현재 공정시장가액이라고 해서 종부세 계산을 할 때 2년 전에는 80%였고 올해는 90%, 내년엔 뭐 95%, 100%까지 올라가는, 계속해서 상향을 하기로 했었는데 현재는 90%까지 온 것을 그대로 동결하겠다라는 내용이 바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조금은 조정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성이 있고요. 제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개선입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개선은 좀 자세히 보면 임대사업자는 현재 작년 7월 10일 이후로 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어떤 신규, 아파트에 대한 신규는 다 전면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4년이라든지 8년 했던 분들은 4년이 종료가 되고 나서 자진으로 말소했던 사람들은 1년이란 유예 기간을 줬고, 그리고 이제 4년이든 8년을 채웠던 사람에 대해서는 팔 때까지, 뭐 기간을 정하지 않고 팔 때까지는 중과를 배제하는, 지금까지는 현장은 그랬지만 이것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신규 사업자를 폐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빌라라든지 8년은 10년은 빌라라든지 원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은 폐지하겠다. 뭐 요지는 그렇습니다. 요지는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이 시행됐기 때문에 더 이상 임대사업자와 거의 동일한 시장의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은 뭐 안 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신규 등록이 폐지됐고, 그래서 신규 등록은 이제는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등록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핵심은 자,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말소를 할 수는 있는데 예전에는 뭐 8년짜리다 그러면 4년이 지나서는 말소를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즉 반 이상이 지나면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서 말소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1년 안에 처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8년이란 기간이 있었는데 8년을 내가 채웠다 그러면 기간에 없이 말소를 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말소를 하면 6개월만 중과를 배제시켜 주겠다는 뜻입니다. 즉 원래 8년까지 했었는데 뭐 1년, 2년, 뭐 4년이 지나서 이제 내년에 만약에 말소를 하게 되면, 예전엔 1년이란 유예 기간을 줬다면 지금은 6개월 안에 정리를 해야 중과가 배제되고, 6개월이 넘어가면 양도세 중과가 되고 또 종부세도 합산되고 해서 모든 혜택을 다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눈여겨서 보셔야 될 상황이다라고 해서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시중에 어떤 임대로 있었던 물건들이 시장에 나온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뭐 이대로 밀어붙인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임대자업자 제도 개선은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시위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이대로 될지 아니면 조금은 더 완화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책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공급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자, 부동산 공급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 근데 부동산에서는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자, 신규 택지를 활용하는 방법. 뭐 제일 많이 썼던 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같은 신규 택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임대사업자 등 어떤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나오게 하는 방법. 있습니다. 그거를 임대사업자 폐지라는 것으로서 지금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폈고요. 자, 세 번째는 재개발과 재건축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공급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물론 2번과 3번 같은 2번 그 임대사업자 폐지 같은 경우에서 물건이 많이 다세주택이나 이런 아파트가 많이 나오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공급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임대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효과가 없고, 이 신규 택지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있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핵심은 뭐 5가지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3기 신도시나 이사 대책 등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 많은 205만, 수도권에는 181만 호 정도고 지방에는 거의 20만 호 정도를 해서 205만 호 정도를 신도시급으로 해서 통제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사 대책은 발표를 하고 그거에 관련된 법들은 아직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들은 통과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그 법원을 이제 6월 말까지 다 제정을 하겠다. 그래서 신속하게 법으로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고요. 세 번째는 도심을 복합 개발해서 지금 현재 청년들의 문제 그리고 신혼부부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과 신혼부부 위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법. 이번에 3기 신도시도 다음 달부터 진행을 하는데 이 청년이나 신혼부부 위주로서 공급을 많이 늘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열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조역입니다. 시범사업부지 누구나 집, 즉 장기로 전세를 싸게 샀다가 현재는 장기 전세로 샀다가 나중에 현재 시세로서 분양을 받게 돼 있는데 예전 시세로서 즉 지금 현재 시세로서 분양을 받게 하는 그런 누구나 집 이라는 것에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1기 신도시, 현재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일산도 있고 분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5군데 신도시를 재개발이 아닌 리모델링 사업을 조금 더 완화시켜서 추진을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나아갈지 아니면 정부하고의 어떤 마찰이 일어날지는 좀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금 관련해서 얘기 들려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도 기대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 함께 하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과 1대1로도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좀 알려드릴게요. 자, 부동산 소액 투자 전략을 알려주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소액으로 우리가 또 부동산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일러주신다고 하니까요. 전화 주시고 예약하셔서 좋은 투자 정보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저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 얘기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두 지역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가실 곳은 성북구 성북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4호선 한성대 입구역과 가깝습니다. 시세가 4억 3천에서 4억 5천.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성북동 잘 아시죠? 우리 들어봤잖아요. 우리에게 참 익숙한 동네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지금부터 대표님의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성북동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TV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전화로 성북동입니다. 그런 평창동입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부를 상징하는 동네, 바로 성북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성북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를 생각하는 것처럼 좀 대저택도 있고 그리고 약간 노후된 그런 서민들이 사는 밀집 지역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오늘은 그 서민들이 사는 밀집 지역이 이제 새롭게 변모될 재개발이 가능한 곳을 제가 소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북동에는 4개의 어떤 재개발 구역들이 있습니다. 1, 2, 3, 4의 4개 구역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한성대에 있고 역에서 제일 가까운 성북 1구역 안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두 번째는 왜 그럼 좋으냐?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서울 중심 업무지구와 두세 정거장 차이로 있기 때문에 어떤 임대 수요가 탄탄한 그래서 앞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상당히 많은 그런 곳에 위치한 곳이다라고 보고 자, 세 번째는 역에서 가깝고 사대문에서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괜찮으면 무분별하게 막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지저분하게 개발이 돼서 더 이상 개발이 안 되고 이러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역사 문화에 대한 보존 지구 단위로 묶여 있기 때문에 막 난개발이 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주택만 깨끗하게 정비가 된다면 상당히 크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추천 포인트로 잡았고요. 위치를 한번 보면 파랗게 지나가는 선이 바로 4호선입니다. 4호선은 핵심 지역인 서울역과 그리고 영동 그리고 그런 곳을 지나다니는 곳이고 밑으로 더 내려가면 이수나 충무로 같은 그리고 많은 업무 지역을 지나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노선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바로 밑에가 해화역입니다. 해화역은 대학로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서울대학병원이 있는 곳으로도 상당히 유명한 곳인데 한 정거장 위로 올라오면 한성대역 입구라고 있습니다. 4호선이 지나간 한성대역 입구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붙어 있는 곳이 바로 성북 1구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거기서 바로 붙어 있는 곳이 3구역입니다. 현재는 5구역으로 구역을 변경해서 공공재개발로 지금 진행을 추진 중에 있는 곳이고요. 좀 가면 성북 2구역과 4구역이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바로 밑에는 철거가 진행 중에 있는 삼선 5구역도 있고요.
조금 더 가면 제가 4호선을 타고 두세 정거장 더 가면 강북에서 요즘에 계속 말이 많은 뭐 가격이 오르는 걸로 많이 많은 거죠. 기름 뉴타운, 미아 뉴타운, 또 장유 뉴타운 같은 뉴타운들이 상당히 많이 자리 잡고 있고 이거보다 상당히 앞에 있는 곳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호재가 있느냐? 현재 공사 중인 동북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동북선이 지나갈 예정입니다. 뭐 착공을 했기 때문에 한 2, 3년 내에 이제 준공이 될 예정이고요. 자, 왕십역부터 시작해서 상계역까지 올라가는 남북을 횡단하는 그런 경전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사실 경전철은 뭐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가격이 오르거나 호가가 진행되지는 않지만 경전철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경전철은 환승이 좋은 경전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왕십역은 현재 분당선, 또 2호선, 5호선 같은 핵심 노선을 지나고 조만간 발표가 되겠지만 C노선, GTX C노선도 이 왕십역을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네 가지 핵심 노선도를 지나갈 수 있는 바로 왕십역과 환승할 수 있다는 거 최대의 장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 복잡하지만 지구 단위에 대한 내역입니다. 즉 깨끗하게 정비하고 난개발이 없다. 그래서 도시만 지금 살고 있는 거주 지역만 정말 좋은 아파트로 변모가 된다면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좋고 자,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어서 내년이나 올해 말 정도에는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창작연극 지원센터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3층짜리 규모인데 이 핵심 시설은 소규모로 이렇게 산지에 있는 그런 소극장들이 다 이곳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중을 이뤄올 수 있는 그런 집중 지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곳이 생김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문화적인 콘텐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찾고 뭐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많이 찾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토대로 해서 상업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들이 집결을 한다. 그래서 그 주변은 상당히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공공재개발입니다. 이 성북 1구역은 지난번에 3월 달에 발표한 공공재개발 16군데 중에 가장 핵심 입지가 가장 좋은 상계와 더불어서 가장 큰 구도로 거의 2,000세대 가까이 되는 곳으로 지금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아직은 뭐 주민설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빨리 10년이 걸릴 걸 5년 만에 상당히 빠른 아파트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을 한번 정리를 하면 현재 투룸 기준으로 4억 3천에서 4억 5천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는 2억 6천에서 2억 8천. 그래서 전세를 활용하시는 투자 계획을 잡으신다면 1억 5천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송북동의 다세주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갭 투자하시면 괜찮을 만한 지역에서 물건 정보 함께 나눠봤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아래 번호 열려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지역, 이번 저희 인천 쪽으로 한번 갑니다. 부평구고요. 다세대 주택, GTX B노선 예정 지역 가까운 곳입니다. 후에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곳이거든요. 시세가 8천에서 1억 정도 잡혀 있네요. 지금부터 부평구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망도 좋아지고 또 정비 사업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어떤 투자의 매력이 있는지 설명하며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자, 인천이 요즘에 상당히 뜨고 있는 가장 핫플레이스가 인천입니다. 아파트에 최고 많은 시세 오름 현상이 있는 곳도 인천이고 그리고 거래량도 제일 많은 곳이 인천입니다. 그럼 왜 인천이 좋으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것이 왜 좋으냐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공시지가가 아직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1억 미만의 공시지가는 취득세가 무료가 되고 또 주택수에도 미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 1억 미만의 공시지가에 일반세율을 해서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 두 번째는 예전에는 좀 많이 교통망이 좀 안 좋았습니다. 인천이라는 곳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 뭐 바다하고 가까운 곳, 상당히 먼 곳이라고 인식을 했었는데 GTX라는 혁명을 통해서 교통망이 지금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7호선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 또는 뭐 제3연육구 같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GTX 이런 걸 통해서 교통망이 계속 확충되고 있다. 그런 장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노후되고 오래된 빌라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들이 노후도가 많은 점을 중심으로 또 GTX와 연계되는 중심으로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계가 진행별로 상당히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위치를 한번 보면 인천에서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송도나 연수구에 있는 송도나 아니면 청라, 영종 같은 어떤 대규모 국제도시를 보시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 GTX 라인입니다. GTX는 송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석까지 가는 혁명인데 그중에 인천에는 인천시청역과 부평역 이 두 군데를 지납니다. 그럼 과연 이곳의 인근에 있는
빌라들 앞으로 재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추천 드리는 지역이고요. 자, 그러면 어떤 호재들이 있느냐? GTX-B가 지나갑니다. GTX-B는 현재 예비 타당성 통과했고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송도로부터 시작해서 마석까지 가는 열차입니다. 뭐 서울 핵심 업무지구를 20분 만에 들어가고 여의도도 15분 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공간적인 혁명이 없어지는, 공간적인 개념이 없어져서 인천이 서울화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획기적인 것이다라고 보시고, 두 번째는 인천에 지금 정말 많은 재개발 예정 구역들이 있습니다.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 게 아니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곳,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는 곳, 또 정비구역이 지정돼서 가고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고 계속 변모가 돼서 동네들이 뭐 예전 낙후된 지역에서 깨끗한 지역으로 변모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공시지가 1억이라는 거. 공시지가 1억에 어떤 주택이나 아파트를 찾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 인천에 많은 지역도 이런 곳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많은 개발 계획들이 있습니다. 16교 그리고 지하화 그리고 7호선도 계속해서 연장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개발이 있는 곳이 바로 인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가격을 말씀드리면, 자, 시세는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되고 있고 전세는 뭐 4천에서 5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렴한 금액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인천의 재개발 예정 구역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상당히 괜찮은 부평 다녀왔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언제나 가능하시거든요.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2부 넘어왔고요. 2부는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눕니다. 리얼 파트너스 이재익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과연 앞으로 집값이 정말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확신하는 분들은 당연히 집을 살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확신을 가지는 분들은 안 사고 기다리거나 오히려 또 가지고 있는 거를 팔겠죠. 자, 그만큼 앞으로 전망이 중요할 텐데요. 오늘은 그 전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팁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값 앞으로 더 오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전망과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현재 상황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현 정부 4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 한번 먼저 볼까요? 자, 2017년부터 2021년 올해까지 서울의 평균 매매 가격을 한번 통계 자료를 봤는데요. 자, 본 결과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죠. 먼저 강남구의 경우는 3.3제곱미터당 가격 상승률을 보니까 2017년 5월에는 우리가 보통 3.3제곱미터 평당이라고 하죠. 4,397만 원이었던 것이 4년 사이에 올해 5월에 7,637만 원, 즉 4년 사이에 무려 79.7%나 올랐죠. 그러니까 서초구 한번 볼까요? 서초구의 경우는 4년 전에 2017년 5월에 3.3제곱미터당 3,830만 원이었던 것이 4년 만에 6,671만 원, 무려
4.2%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그렇다면 가장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한번 볼까요? 자, 성동구 한번 보겠습니다. 성동구의 경우는 2017년 5월에 3.3제곱미터당 2,305만 원인 것이 현재는 4,882만 원, 무려 111.7%나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101%나 오른 지역, 이 어딜까요? 자, 동작구네요. 동작구의 경우 4년 전에 2,166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얼마일까요? 무려 4,354만 원이나, 그러니까 101%나 상승했다. 또 다른 지역 한번 볼까요? 105.5%나 오른 지역, 노원구네요. 강북구의 경우는 노원구의 경우가 2017년 5월에 3.3제곱미터당 1,641만 원이던 것이 지금은 얼마나 할까요? 무려 3,377만 원. 3.3제곱미터당 무려 105.5%나 상승했다. 그리고 100% 이상 오른 지역 중에 또 도봉구가 있네요. 도봉구도 강북구 중에 도봉구가 1,470만 원이던 것이 지금은 무려 2,953만 원씩이나 100% 이상 올랐다. 전반적으로 평균 가격이 여러분들이 수치를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80% 이상씩은 다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현 정부 4년 동안 서울의 집값 상승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단 서울만의 이야기일까요? 요즘 분위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풍선효과라고 하죠. 서울이 이 정도 급등한 만큼 그 외곽 지역으로도 많이 올랐다. 그거를 우리가 풍선효과라고 하죠. 그 대표적인 지역이 경기도 일대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인천의 상승률이 굉장히 무섭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지방들도 지금 키 맞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세종시의 경우도 오히려 서울보다도 집값 상승률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기도 하고요. 현재는 안 오르던 그 제주도마저도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12, 17 대책, 작년 연말에 있었던 12, 17 대책에서 추가로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됐지만 오히려 그 지정되지 않은 그 나머지 비규제 지역까지도 가격 상승률로 보면은 서울 이런 수도권의 상승률의 2배 정도나 높다라는 거죠. 즉 결론을 내려본다면 지금 현 정부 4년 동안 오히려 전국의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지금도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4년 동안 집을 못 샀던 분들의 지금 심정이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도 집을 산 분들은 집값 상승률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한 고민이라고 할까요? 세금이 좀 높아졌다라는 고민이 있는 반면에 무주택자의 경우는 오히려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커진 상황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수도권의 중소형 아파트 한번 볼까요? 매매 가격을 보면 지금 2년 정도의 상승률, 그리고 그동안의 4년 동안의 상승률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가 2년 사이에 지금 가격은 평균 가격이 무려 10억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중소형 아파트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는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한 59제곱미터에서 한 89제곱미터 정도 되죠. 그러면 우리가 평형으로 따지면은 24평형에서 34평형. 요 정도 중소형 아파트의 서울의 평균 가격이 이제는 10억에 육박하고 있다. 실제로 그래프를 보면은 2년 전에는 한 7억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었는데 평균 가격이 2년 사이에 얼마나 올랐을까요? 지금 무려 10억에 육박하는 9억 9,500만큼 올랐다. 그러니까 2년 사이에 48%나 급등을 했고 금액으로 따지면 3억 84만 원 정도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뿐일까요? 전세가는 어떨까요? 자, 임대차 3법까지 다 통과가 됐는데요. 오히려 이 임대차 3법이 다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값이 급등을 하고 있다. 그만큼 집을 가진 자들보다는 무주택자분들의 고충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서울의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상승한 만큼 오히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자, 서울의 집값이 그만큼 오른 만큼 또 어떤 현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자, 풍선 효과가 있었다고 했죠. 서울에서 지금은 경기도로 키 맞추기를 하고 있으면서 경기도마저도 이런 중소형 아파트들의 가격이 처음으로 5억을 돌파를 했다.
그만큼 무주택자들의 고충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현상으로 지금 이런 서울의 집값이 올라가는 만큼 그 외곽 지역에 실수요자들이 경기도와 인천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서울에 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죠. 자, 서울시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정책이 또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요. 그 핵심 내용이 뭘까요? 6가지인데요. 첫 번째,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를 하고 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을 하고요. 주민 동의율 제도를 개선을 하고 해제구역 신규 구역을 지정을 또 하고 그리고 이종 일반 주거지의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를 실시를 하고 이 6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앞으로 서울의 공급량을 늘려주겠다. 하지만 공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또 부작용도 무시 못하겠죠. 그 부작용이 뭘까요? 또 이 일대에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다세대 주택 빌라의 가격이 또 급등하는 현상을 막을 수는 없겠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 6가지 규제 완화를 통해서 25년까지 연평균 2만 6천 가구 그리고 5년간 13만 구 공급을 활성화를 시켜서 집값을 안정화를 시키겠다라는 계획을 담고 있고요. 또 최근에 또 이 내용이 발표가 됐죠.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규제를 또 완화를 하겠다. 그만큼 집값을 현 정부 4년 동안도 고강도 대책 25번이나 발표하고도 집값이 안 잡히는 걸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공급이 해답이다라는 부분을 찾은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공급량을 늘려주겠다라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서울시 소규모 규제 완화 핵심 내용을 보시면 용도 지역을 상향을 할 경우에 공공기업 부분을 현재는 의무인데요. 이제 앞으로는 폐지를 시켜주겠다. 그만큼 이런 재개발이 활성화되겠죠. 자, 용도 지역도 2종이던 것을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용도 상향을 할 경우는 기존에는 7층까지밖에 못 짓던 층수를 25층까지 지을 수 있주겠다. 그만큼 완화됨으로 인해서 공급은 활성화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서울시의 목표는 이 사업성을 높여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를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면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들일까요? 낙후된 다세대 주택 빌라가 밀집한 지역이겠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방향이 잡히시겠죠. 자, 한번 종합해 보면 이런 내용이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때문에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요. 서울의 경우는 빌라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파트의 경우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이제는 10억을 육박을 하고 있다라고 했죠. 자, 서울의 2년간에 이 중소형 아파트가 48% 급등을 한 상황이고 임대차 3법에도 오히려 전세 가격이 급등함으로 인해서 전세가 급등하면서 오히려 이런 실수요자들이 서울이 아닌 경기도로 몰리면서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고 대표적인 인천 지역이 그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자, 다세대 주택 한번 볼까요? 서울의 다세대 주택 빌라의 인기가 높아지는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공공 그리고 민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서울시에서 소규모 재건축 완화를 통해서 그 기대감이 또 올라간 이유고요.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값이 지금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기 때문에 풍선 효과로 또 아파트, 경기도의 아파트가 오르거나 오히려 아파트가 될 만한 낙후 지역에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다세대 주택 빌라로 지금 수요자들이 많이 쏠리고 있다. 그만큼 경기도에는 저평가된 지역의 아파트 그리고 서울의 지역은 재개발이 가능한 낙후 지역의 빌라의 인기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전략을 세울 때는 단기와 중장기로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는 언제까지일까요? 내년 대선이 있는 3월 9일까지는 이 분위기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그리고 서울 지역의 낙후 지역의 빌라 다세대 주택이 상승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다음 중장기인 전략은 언제 세우면 될까요? 바로 내년 있을 대선 기점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정권이 연장이 될 경우와 그리고 정권이 교체가 될 경우를 따져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중장기 전략을 세우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집값이 어떻게 될까 이제 궁금한 부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관련된 얘기 풀어주셨습니다. 궁금한 부분 아래 번호도 열려 있고요. 또 우리 소장님과 1대1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소장님이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결정을 하려면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집값이 떨어진다고 확신이 있던가 차라리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아래에 보이는 2638-3994번, 2638-3994번으로 전화 주시면 그런 타이밍 잡는 어떤 팁,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와 매도 관련해서도 적당한 타이밍 잘 잡으셔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자, 이제 좋은 지역으로 저희가 이동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두 곳 기다리고 있고요. 먼저 가실 곳은 한강 라인 쪽 광진구 자양동으로 갑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7호선 뚝섬 요원 지역과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 시세가 5억 4,500에서 5억 5천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양동 얘기 함께 나눠볼게요. 강남도 가까운 곳, 네, 광진구입니다. 어떤 투자의 매력이 있는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단기적으로는 내년 3월 9일까지는 서울의 경우는 빌라, 다세대 주택의 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죠. 그런 좋은 지역, 다세대 주택 낙후 지역 중에 인기 있는 지역 중에 하나 자양동, 자양 4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위치는 7호선 뚝섬유원 지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고요. 그리고 예상 실투자금은 한 1억 7천에서 2억 2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진구 자양 4동이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강남 접근성이 양호한 입지적인 장점이 크고 그 외에도 개발 이슈가 풍부하고요. 제일 여러분들이 요즘 관심이 있는 한강변 재개발이 가능한 낙후 빌라가 밀집한 지역이다. 자, 그 위치가 어딜까요? 바로 요 위치죠. 자양 4동, 그리고 여기는 자양동. 그러니까 자양 4동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본다면 강남 중심 업무 지역의 접근성이 굉장히 양호하다는 점이죠. 7호선을 타고 거의 한 시간상으로는 뭐 한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강남 중심 업무 지역과 가까운 장점. 그 외에도 압구정 지구의 재건축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 직간접 수혜 지역이기도 하고요.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앞으로 5층 규모로 명품 주거 타운으로 바뀌는 거에 대한 지가 상승이라든지 시세 차익 그리고 안정적인 임대 사업도 가능한 좋은 위치라는 부분. 그 외에 중공업 지역 개발이라든지 구이자양 촉진지구 개발,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 그리고 한강 건너서 국제기로 복합 지역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잠실 롯데 관광 특구까지 또 건너편에는 한남 뉴타운까지 개발됨으로 인해서 입지적인 장점은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개발 이슈를 보면은 자양 4동이 어딜까요? 바로 요 위치입니다. 가장 큰 입지적인 장점 중에 하나가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본격적으로 50층 명품 주거 타운으로 추진이 될 경우에 직접적인 수혜 지역이다라는 부분이죠. 이 지역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이 많은 다세대 주택 그리고 연립 주택들이 이주를 시작하게 되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옆에 있는 자양동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지역의 지가 상승 그리고 전세 가격, 임대가 상승을 통해서 지금 선점을 해준다라면은 당연히 시세 차익 그리고 안정적인 임대 사업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 외에도 이렇게 많은 개발 이슈 그리고 노랗게 보이는 지역은 재건축 내지는 리모델링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을 정도로 한강을 접하고 있는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 지금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바로 옆에 있는 자양 4동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들 지역이 앞으로 50층으로 명품 주거 타운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이주 수요가 자양 4동으로 가장 먼저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간 시세 차익이 충분히 가능한 입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한강 건너면은 바로 인접지에 삼성역 일대에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들어서는 장점도 있고요. 또 구이자양 균형발전 촉진지구의 행정 업무 상업 주거 복합타운도 건설될 예정이고요. 그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이 인근 지역이 굉장히
탈바꿈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지가 상승이라는 것은 시세 차익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도 가능한 좋은 장점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 자양 4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의 지금 현 시세는 한 5억 4,500에서 5억 5천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를 놓을 경우에 예상 실투자금은 한 1억 7천에서 2억 2천 정도 형성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기간 한 대선이 있기 전까지의 서울에서 가장 인기 좋은 위치에 그리고 그나마 강남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서 이 정도 투자금이면은 굉장히 착한 금액이다. 미리 선점을 통해서 재개발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면 향후에 입주권까지도 가능한 좋은 지역의 또 내 집 마련 전략, 투자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 다녀왔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지역 가겠습니다. 저 이번엔 서초구 서초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1.5룸 주거용 오피스텔이고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과는 걸어서 5분 정도 거리, 시세가 2억 5,500에서 3억 1천만 원. 지금부터 서초동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거주하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투자의 매력 지금부터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아파트도 어렵고 그리고 다세대 주택도 빌라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적합한 지역과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은 당연히 강남구 다음 서초구의 서초동 가장 인기 지역이고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 5분 거리 초역세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은 전세를 놨을 경우에 투자금이 3천에서 한 5천밖에 안 되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의 가장 큰 장점, 좋은 입지 꼽을 수가 있겠고요. 많은 개발 이슈 꼽을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 여윳돈이 있어도 참 놀리기가 아깝죠. 그런 여윳돈을 활용해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뭐니 해도 부동산은 입지가 제일 중요하죠. 서초동의 입지를 보시면 바로 이 위치 가장 큰 장점이 강남 중심 업무 지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풍부하다. 그러면 뭐 공실 걱정이 없겠죠. 뿐만 아니라 개발 이슈가 풍부하다라는 점이죠. GTX C 노선, GTX A 노선, 위례 신사선, 그 신분당선까지 많은 개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용산까지도 용산 업무 지역 가지고도 연계가 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또 고가 밀집 지역들, 뭐 압구정동이라든지 반포동, 도곡동, 대치동까지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투자 내지는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지역이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발 이슈를 보면은 서초동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뭐 시간이 걸릴지라도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럼 향후에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가 된다면 가장 직접적인 수혜 지역은 어딜까요? 바로 이 지역 서초동 주변부, 서초동 주변부의 지가 상승이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롯데 칠성부지가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 모습이죠. 낙후된 모습이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인허가를 앞두고 있는데요. 롯데 칠성부지가 63층 초고층 빌딩으로 들어선다면 고액 연봉자들이 많은 젊은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주변부에 있는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 소형 주택들의 가격이 상승하고 또 월세를 둔다면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도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뿐만 아니라 정보사령부 용지도 역시 복합 개발을 통해서 여기가 젊은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인근에 있는 소형 주택들의 인기는 날로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공실 걱정 없이 시세 차익도 가능하겠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남부터미널 역시 복합 개발이 된다라는 점이죠. 현재는 이런 낙후된 모습인데 향후에 이렇게 복합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이 인근에 있는 지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지가가 올라가면서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결국은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소액 투자를 해놨을 때 단기간에 시세 차익이 가능한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서초동 오피스텔 시세를 보면 2억 5,500에서 3억 1천만 원 형성되고요. 전세를 놨을 때 예상 투자금이 적게는 3천에서 한 5천 정도로 소액 투자를 통해서 단기간에 시세 차익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액적인 구조까지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서초동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시간 괜찮은 것 같은데 소장님 마지막으로 또 1:1 상담 안내를 좀 도와주실까요? 네. 제가
전망을 단기간 전망을 내려드렸습니다. 적어도 대선이 있을 내년 3월 9일 전까지는 이런 소형 주택들의 인기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 상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신다면 타이밍 잡는 방법부터 오늘 추천드린 이런 자양동이라든지 서초동 주거용 오피스텔까지도 여러분들이 인장 활동 어려우시면 다 도와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말끔하게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2638-3994번, 2638-3994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같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번호 안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